오늘은 코인과 퓨처스 단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바로 따라할 수 있게 딱 5가지를 한 번에 몸에 붙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거래창에서 길 잃지 않는 순서, 화제의 단타 방식, 수수료 줄이는 방법, AI 루틴, 입금 없이 연습하는 방법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초보라도 거래를 할 수 있게 코인 거래를 그대로 따라하는 방법입니다. 버튼을 어디부터 누르고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덜 헤매는지 흐름으로 잡아드립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했던 300만원으로 1억 8천만원을 만들었다고 알려진 중학생 단타의 핵심 구조를 풀어드립니다. 세 번째는 코인 거래에서 생각보다 크게 새는 거래 수수료를 최대한 할인받는 꿀팁입니다. 같은 실력이어도 수수료가 낮으면 결과가 확 달라집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서 하루 50만원씩 매일 수익을 노리는 단타 루틴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감으로 하지 않고 매일 똑같이 반복할 수 있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는 첫 거래에서 내 돈을 입금하지 않아도 가입 이벤트로 $100를 받고 그걸로 코인 거래를 해보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위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를 크게 낮추는 방법과 $100 이벤트로 가입하는 링크를 보기 좋게 정리해두었습니다. 영상 보시고 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가입 이벤트로 받은 $100로 곧바로 10억을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내 돈을 넣지 않고 거래를 공부할 수 있고 레버리지를 잘 쓰면 몇백만 원을 만들 가능성도 열립니다. 이제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는지 복잡한 말 없이 딱 직관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숫자만 보면 감이 바로 옵니다. 만약 딱 10년 전인 2016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각각 1,000만 원을 넣어뒀다면 2026년엔 얼마나 달라졌을지 이 그림부터 머리에 넣고 가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0년 전에 비해 약 2.66배 올랐으니 2016년에 1,000만 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넣었다면 대략 2,6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사뒀다면 약 233.5g을 들고 있었을 거고 2026년 기준으로 대략 5,160만 원쯤의 가치가 됩니다. 2016년에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로 1,000만 원어치를 들고 있었다면 2026년에는 대략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무려 26억 원 이상이 되는 엄청난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 정도만 봐도 정상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라면 코인 투자를 외면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기회가 어디 있었는지가 숫자로 드러납니다. 게다가 코인은 오를 때만 돈 버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를 땐 롱으로 상승에 베팅하고 내릴 땐 숏으로 하락에 베팅해서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까지 붙으니 투자 수단으로는 꽤 매력적인 선택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여기서 코인 거래소의 핵심 기능이 하나 더 나옵니다. 국내 거래소엔 없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으로 레버리지를 10배 쓰면 실제로는 5천만 원 규모의 투자금을 굴리는 것처럼 포지션을 잡을 수 있습니다. 30억 같은 큰 투자금을 굴리는 분이라면 레버리지가 필요 없겠지만 소액으로 시작하는 분들은 레버리지 없이는 큰 수익을 만들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좋은 코인 거래소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미 승패가 갈립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분명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를 막아두었고 해외 거래소는 레버리지가 100배까지 가능한 곳도 있어서 다들 해외로 몰립니다. 50만 원이 있으면 5천만 원까지 베팅이 가능하니 레버리지로 기회를 넓히려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해외 거래소를 찾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의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편이라 같은 매매를 해도 손에 남는 게 달라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에는 세금이 없는데 국내 거래소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니 선택이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정보와
가입 시 $100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을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영상 아래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이제 대형 거래소들의 수수료가 얼마나 무서운지 숫자로 체감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진짜로 놀랍니다. 대표 대형 거래소들의 거래 수수료를 묶어서 보면 0.055% 수준입니다. 얼핏 보면 작아 보여도 단타에선 칼날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단타를 친다고 가정하고 20배 레버리지를 쓴다고 치면 한 번 열고 닫는 거래에서 수수료가 22만원이 됩니다.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수수료가 220만원입니다. 수익을 내기도 전에 수수료로 이미 체력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높은 곳에서는 절대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 됩니다. 결국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골라야 같은 실력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이제 A거래소와 대표 대형 거래소 4곳을 5가지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준을 통일해야 판단이 깔끔해집니다. 첫 기준은 수수료가 얼마나 저렴한지, 둘째는 거래 방법이 얼마나 간편한지, 셋째는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넷째는 레버리지 배수가 얼마인지, 다섯째는 원화 입금이 되는지입니다. 수수료부터 숫자로 보겠습니다. A거래소는 0.01%, 바이비트는 0.02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한국어 지원은 체감이 큽니다. A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어렵습니다. 레버리지는 A거래소가 200배, 바이비트는 100배, 비트겟은 125배, 바이낸스도 125배입니다. 같은 매매라도 배수가 다르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원화 입출금도 중요합니다. A거래소는 원화 입출금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불가능하고 비트겟도 불가능하고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A거래소가 정확히 어디인지 그리고 $100 이벤트가 어떤 방식인지도 고정 댓글에 정보를 적어 두었으니 그 부분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실전에서 제일 많이 묻는 부분,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흐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커서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같은 방향을 봐도 들어가는 순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고 들어가는 매수 베팅입니다. 쉽게 말해 상승 쪽에 몸을 싣는 선택입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들어가는 하락 베팅입니다. 내려갈 때도 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게 퓨처스의 큰 특징입니다. 롱을 잡을 때 첫 번째 힌트는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입니다.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밀려도 다시 회복하는 흐름이면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하면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며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량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까지 함께 늘면 시장에 신뢰가 붙는 신호라서 상승이 더 강해질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뉴스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 재료는 가격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 롱의 성공 확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제 숏입니다. 차트가 하락 추세로 기울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이어지면 숏 포지션이 유리한 환경이 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고 하며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장면도 중요합니다. 가격은 오르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면 힘이 빠지는 신호일 수 있고 곧 하락으로 꺾일 가능성이 커지니 숏을 고려할 만합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을 키웁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가격을 누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보조 지표가 큰 도움이 됩니다. RSI, MACD, 볼린저 밴드 같은 신호는 변동성과 방향을 읽는데 자주 쓰입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민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MACD나 볼린저 밴드를 같이 쓰면 시장의 힘과 흔들림 폭을 더 또렷하게 볼 수 있어서
어느 지점에서 롱과 숏을 잡을지 판단 기준이 단단해집니다.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겹칠 때,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쌓일 때 확률이 올라갑니다. 여기에 거래량과 뉴스까지 함께 묶어보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단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셨다면 고정 댓글에 정리해둔 수수료 절감 꿀팁과 $100 이벤트 링크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초보가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거래 루틴과 실전 팁을 더 쉽게 풀어서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